그럼 인벤터리를 열어서 그 재질값과 속성값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스케치를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에 그리라는 거는 보호라는 제품으로서 보시는 이 도면값, 이 형상을 간단하게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원을 두 개를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그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치수값, 그다음에 여기는 93mm, 파이 93이고 안쪽에는 79mm를 파이 79를 합니다. 끝났으면 스케치 마무리를 하시고요. 다시 오른쪽 버튼에 돌출로 해서 길이값 100을 입력을 합니다. 확인. 그럼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형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에는 옆에 보이시는 이 형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오른쪽 버튼에 스케치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라인을 두 개를 작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그립니다. 그리고 종료를 누르시고요. 두 개에 대한 각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실선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신 다음에 구성선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최소값, 각도는 30도다. 이런 식으로 부품에 대한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는 호로 가서 호의 중심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중심점을 잡고 이런 식으로 호를 하나 그려 놓습니다. 됐으면은 종료. 그 다음에 치수값 선택을 해서 반지름 12값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작업이 다 끝났으면 스케치 마무리를 누르시고요. 다시 오른쪽 버튼에 돌출. 보시는 것처럼 영역이 닫혀있지가 않다고 하네요. 그럼 다시 스케치로 더블 클릭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연결이 안 돼 있었네요. 다시 스케치 마무리를 하시고요. 이번엔 돌출을 통해서 선택, 그 다음에 방향을 28mm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형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홀을 통해서 한번 구멍 아이콘을 통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스케치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점, 포인트 값을 여기 하나 찍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다시 하시고요. 그래서 구멍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 포인트에 대해서 시작 스케치가 되기 때문에 바로 형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대한 택값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주시고요. 저는 ISO 메트릭 프로파일 선택을 하겠습니다. 크기 값이 M8이었으니 크기는 8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정에는 M8 곱하기 1.25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깊이는 전체 깊이를 선택을 하고요. 현재 여기서 전체 관통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부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는 거리값 28mm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드릴 점은 플랫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 하면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28mm 정도 탭이 난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옆에 이 부분, 마지막에 남은 목깎이 부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서리 부분을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값은 3mm고요. 적용, 최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형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부분을 형상이 6개가 있으므로 패턴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형 패턴을 선택을 할 거고요. 선택, 피처에서는 홀과 형상과 못갖게 한 부분 3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회전축은 원형의 평면을 선택을 합니다. 개수는 6개고요. 각도는 36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상이 됐으면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스케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스케치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색상이라던가 재질 이런 것들을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색상 제 부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은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색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색상을 선택을 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검색 주조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거기에 관련된 색상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벤터에서는 색상을 간단하게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속성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하겠습니다. 검색기 창에서 부분 쪽에 가시면은 맨 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iProperties라는 속성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속성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에서는 관련된 부품의 이름과 뭐 파일 형식 그리고 연결 프레임이 어떤 거다,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저장의 위치가 어디다, 크기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약에서는 도면에서의 그런 속성값들을 나타내갖고 자동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값들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작성자가 누구다, 아니면 뭐 제목이 뭐고 뭐 주제가 뭐다, 아니면 회사가 뭐 저희는 뭐 주노테인시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한 속성값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뭐 형식이 모델링이고 부품 번호가 뭐고 리비전 번호가 뭐고 엔지니어가 누구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상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부품 번호나 스톡 번호, 그리고 뭐 점검자가 누구고 날짜가 언제다 체크를 해주시면은 날짜도 이런 식으로 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사용자에서는 내가 직접 속성값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값을 만들어서 내가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도면에 뭐 값을 내리겠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재질이다 추가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한 뭐 값을 제가 입력을 안 했는데 이 값을 내가 도면에서 사용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장에서는 뭐 미료의 그림 저장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 여기서 인벤터에서 재질값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재질에 대한 값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좀 이따가 제가 만드는 법도 알려드릴 건데, 우선은 고강도 저하금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하는 순간 아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에 대한 밀도값, 그리고 질량이 얼마고 면적이 얼마고 최적이 얼마다, 모멘트 값과 모멘트 회전값, 뭐 전형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무게중심,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값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됐으면은 적용해 닫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 형상에 대한 재질값과 색상값을 한번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재질이나 색상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변경을 한다던가 값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탭을 누르시면은 스타일 편집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색상, 조명, 재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스타일에 대해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타일에 대한 편집하는 거는 뒤에서 다시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간단하게 재질을 보면은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 재질에 관련된 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밀도라던가 탄성 계수, 포화 성비, 항복 강도 등 이런 값들이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재질은 대해서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값이 하나라도 틀리면은 아까 보신 그 계산 값들이 다 틀어지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뷰에 대해서 단면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탭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단면도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반단면도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자 하는 면을 선택을 합니다. 뭐 거리값을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통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값 위치에다가 두시면 되겠습니다.
취소를 하고요. 저는 한번 그러면 4분의 1 단면도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 잡을 형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원점에 있는 평면들을 이용하겠습니다. 처음에 YZ 평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 값은 0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XZ 평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값은 0. 확인. 이런 식으로 4분의 1 단면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4분의 3 단면도를 난 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4분의 3 단면도도 볼 수가 있고요. 단면도 반전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산 이동을 통해서 단면에 대한 평면도 변경을 해갖고 값을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뷰에 대해서 단면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종료. 그리고 컨트롤 X를 눌러서 다시 원상태로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뷰에 대해서 값들을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첫 시간 옵션에서 옵션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다 뺐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비주얼 스타일에서 나는 사실적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고 싶다. 선택을 하고요. 네, 그림자도 한번 만들어보고 반사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직교에서는 원근으로 한번 변경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뒤쪽에 있는 한번 3D 배경을 한번 이미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낡은 창고를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현재 형상이 약간 틀어져 있네요. 그러면은 저는 뷰큐브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 부분을 뷰를 변경을 해서 정면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등각투영뷰 F6번을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보기 좋게 놔뒀습니다. 이런 이 작업은 렌더링을 형상을 3D 이미지를 만들고 렌더링 작업을 해갖고 나타낼 수도 있지만은 인벤터에서는 뷰에서 간단하게 스타일과 그림자, 반사 이런 값들을 이용을 해서 렌더링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도 있고 이런 식으로 형상을 나타내면은 좀 더 쉽게 사용자들이 이런 좋은 이미지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이렇게 줄여보면은 하나의 이미지 파일, 3D 이미지가 배경이 되어 있고 하나의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제가 너무 작은 부품을 하나 뒀는데 여기서 사용하고자 하는 이런 직접 만들 제품들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렌더링 작업을 해보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번 시간에는 인벤터의 색상을 변경하는 방법과 재질, 그런 속성 값들에 대해서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또한 인벤터에서 단면도를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렌더링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인벤터에서는 어떻게 변수 제어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